동결 조직 검사가 100년이나 이어져 온 검사예요. 10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C셀은 차세대 조직병리 디지털 현미경입니다. 20대 박사의 여자의 대표가 거의 없다라는 건데요. 포브스 되게 유명한 데고 작년에 선정이 됐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독특한 제품이 있고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제품을 내 손을 만들고 싶은 분이 있다면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V픽스 메디칼의 대표 황경민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C셀은 차세대 조직병리 디지털 현미경입니다. 특히나 암 수술 중에 외과 의사가 환자의 몸속에 그리고 장기 절제면에 암 조직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조직의 현미경 이미지를 얻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현미경입니다. 저희가 대체하려고 하는 기존 의료기술은 동결조직 검사라는 것이고요. 동결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조직을 환자로부터 떼야 되고 현미경으로 보는 과정이 최종적으로 필요한데 떼는 조직을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을 굉장히 얇게 잘라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컹물컹한 조직을 얇게 자르기 위해서 조직을 얼리고 이제 얇게 자르고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로 고정한 다음에 병리과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는데 이 모든 프로세스에 장비가 하나씩 필요하고 인력이 하나씩 필요하기 때문에 수십 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C셀이라는 장비 하나로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조직을 슬라이드로 만들지 않고 바로 탐색해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병리과 입장에서는 시간도 줄이고 인력 투입도 줄이고 굉장히 경제적일 수가 있고 외과 입장에서는 대기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미지를 획득할 수가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경쟁사가 해외에는 한 2군데, 3군데 정도 있는데 그래서 속도랑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쟁 제품들이 각 한 파트씩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는 그 2가지의 팩터를 모두 다 장점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V픽스 메디칼의 이제 핵심 기술은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였고요. 큰 레이저 현미경을 아주 작게 만드는 미세 기구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동 창업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실제로 뇌종양 수술을 할 때마다 이 동결 조직 검사로 인한 대기 시간 그리고 이제 비효율적인 걸로 인해서 수술이 얼마나 불편해지고 환자한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감을 하시고 기술을 찾아보다가 저희 지도 교수님 찾아오시게 된 거죠. 니즈는 이제 병원에서 왔고 저희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말로는 제가 그 당시에 박사과정 1년 차였는데 연구가 굉장히 재미가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연구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연구 외에 다른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참 많이 들 때였고요. 동결 조직 검사 대체랑 암 수술 중에 그런 절제면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는 의료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좀 더 신기했었고요.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냥 같이 하는 여러 국가 과제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5년이나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1년 안 되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모르고 한 거죠. 창업보다는 이 기술이 정말 잘 만들어지면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18명이 있고요. 대다수가 R&D 인력이에요. R&D 팀이랑 인허가 팀, 그리고 이제 경영 기획, 사업 기획 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인허가 분들도 제품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인허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업 기획하시는 분들도 제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업 계획을 쓰고 여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팀원들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가였어요. 한 명 한 명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회사가 조금 많이 커왔어가지고 어떤 채용이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가 삼고초려 하신 분도 있고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인허가 쪽의 이사님은
제 연구실의 후배의 동료였는데 그분도 되게 정말 신기하게 모셔왔었고요. 당시에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다 제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 다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봐가지고 데리고 온 분이었는데, 카이스트에 이제 TLO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기술 창업을 한다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창업에 뭐라도 관심이 있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전공은 상관이 없고 창업에 관심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그냥 처음 만난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다 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저희 얘기를 듣더니 내가 좋은 사람 한 명 알고 있다 해서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저희 이제 인허가 이사님이셨거든요. 거의 3다리를 건너서 소개를 받았었죠. 요즘 스타트업 다 IT 기반이고 앱 기반인데 저희는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한 달 이상 찾았죠. 제가 덕분에 대전 지도를 거의 외웠어요. 저는 카이스트 주변에밖에 몰랐는데 대전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이사를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했어요. 제발 회의실을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한 4개 정도 만들려고 무도를 잡고 있죠.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5개 정도 출원이 되어 있고요.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어떤 지역이나 인종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이제 당연히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특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다 차별성 기술의 기반으로 할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술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게 큰 차이점이죠.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노하우로 가져갈 기술도 있고, 정말 이제 환자한테 써가지고 이게 이제 실효성을 보려면 인허가 다 끝나야 할 수가 있어요. 고대병원이랑 많이 하고 있고, 여의도성모병원의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아산병원의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그 세 병원이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흑색종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고 엄청나게 악성 종양이에요. 수술 전에 MRI나 뭐 CT나 다양한 이미징 툴로 대략적인 암의 위치나 이런 종양의 특징들을 다 파악하고 수술을 계획해서 수술을 들어갑니다. 암종을 다 잘라내고 암 조직이 다 잘라내졌는지 동결 조직 검사 요청을 한 다음에 20-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를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양성이다라고 하면 잘라놓은 크기가 안 맞잖아요. 그냥 더 잘라내야 되니까. 그래서 잘라냈던 조직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시 다른 부분을 떼내야 돼서 20-30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획했던 수술보다 5시간 정도 더 걸리고 예상했던 환자의 회복 시간보다 2주를 더 입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 알게 됐고 자르는 과정에서 더 잘라낸다라는 것들을 바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5시간과 2주의 회복 기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동결 조직이 없어질 것 같고 그걸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결 조직 검사가 100년이나 이어져 온 검사예요. 10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병리 진단 시스템 쪽에서도 이러한 동결 조직 검사로 뭔가를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우리 걸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셔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처음에 집중했던 거는 병리과 선생님이 받아보는 이미지를 만드는 그 과정들이 복잡한 과정들을 생략해줘서 이미지를 빠르게 제공하겠다가 첫 번째였고, AI가 진단 보조를 할 수 있는 솔루션도 애드온 하려고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들을 많이 쌓고 있고 AI의 전문가 교수님이랑 랩들이랑 공동 연구를 좀 진행하려고 프로젝트를 막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AI에 이미 성공을 많이 한 스타트업이랑 공동 연구나 연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이 됐었는데 포브스 메일이 스팸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계속 답변이 없으니까 3번, 4번 보냈었거든요. 답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비하인드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좀 현실 감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브스 되게 유명한 데고 선정되면 원래 한두 달 있다가 홍콩인가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다 같이 파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런 게 이제 다 무산이 되고 그때 이제 중기부에서 국내 포브스 선정이 됐던 대표님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어서 자리에 몇 번 가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가시적인 거는 사무실 크기이고요. 처음에는 책상 2개 붙여놓은 데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이제 14평 단독 사무실, 지금 이제 75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저희가 8월달, 7월달 정도 이사 가는 데는 한 200평에서 300평 정도 사무실 크기가 딱 저희가 성장한 만큼에 비례하게 커지는 것 같아요. 투자금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시드머니가 이제 1억 언더에서 시작을 했다가 시리즈 A는 한 20억에서 30억 사이, 최근에는 이제 45억 정도 클로징을 했는데 누적 투자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병리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사실 병리 시스템은 여전히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거든요. 저희는 이미지를 찍으면 얻어진 이미지 자체가 디지털 이미지이고 거기에 외부에 있는 외과나 아니면 병리과 선생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시스템까지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제 C셀이 있으면 그 안에 병원에 병리과가 없어도 외부 병리과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요. 탱검을 하지 않고 조직병리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조직병리 플랫폼이 되고 싶은 게 가장 큽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FDA를 진행을 당연히 해야겠죠. 저희가 국내에서는 지금 4년 반 정도 진행을 해와서 대략적인 국내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미국 시장을 생각을 하면 저희 완전 초기 시작하는 햇병아리 스타트업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되는 대상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 회사나 뭐 해외 엑셀러레이터 라든지 미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 결과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내년에 바로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 20대인데요. 20대의 박사의 여자의 대표가 거의 없다라는 건데요. 외부에서는 그 키워드로 저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라는 사람은 그냥 꺼내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해보니까 느끼는 것도 많고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면 배우지 못했을 거라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서 누구나 각자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다 굉장히 희소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굉장히 독특한 제품이 있고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제조업이지만 이 플랫폼 회사로 거듭날 예정이고 저희 제품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제품을 내 손을 만들고 싶은 분이 있다면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